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분산 두 집단의 분산에 대한 검정을 가설 검정 5단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설 검정 5단계를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어떤 그 가설 검정도 여러분들이 그 가설 검정 5단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특히 뒤에 나오는 이제 많은 가설 검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가설이 뭐냐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가설이 정확히 뭐냐 그게 그러니까 잘 하고도 가설이 뭔지 헷갈려 가지고 그 끝에 가서 이제 답을 틀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난번 퀴즈에서도 다 맞는데 가설 검정의 끝에 판단을 잘못한다든지 특히 P값에 대한 P값을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하는 경우에 P값이 유의수보다 작으면 기무가설 기각인데 그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자꾸 연습하지 않으면 그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 5단계를 항상 적용해 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그게 이제 좀 머리에 익숙하면 이 P값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개념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어쨌든 가설 검정 5단계를 그대로 적용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게 빠뜨린 게 없이 이렇게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자, 그래서 그걸 했고 이걸 이제 엑셀을 통해 가지고 한번 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그래서 엑셀에 내가 미리 이렇게 그 두 집단에 대한 이걸 이제 구했습니다. 구했고 자, 그래서 얘들의 분산을 구해보면 이걸 보면 분산이 베리언스죠. var.s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표본이니까. 근데 이게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해도 되겠죠.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산을 첫 번째 집단의 분산,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을 구했고, 자, fb를 구해보면, 자, fb는 첫 번째 집단의 분산 나누기 두 번째 집단의 분산. 이렇게 하면 4.2 뭐 3으로 아까 그 하면 되겠죠. 4.2 라운드 그냥 4.23 자, 요거를 그냥 4.23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F분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각력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요걸 이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해주는 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주는 게 역시 우리가 그 데이터에 가면 데이터 분석이 있고 데이터 분석에서 이렇게 보면 F 검정 분산에 대한 두 집단 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합니다. 이거 확인 클릭을 하면 자, 또 변수 1 입력 그 다음에 변수 2 입력 변수 1을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뭐 다시 하자면 변수 1 입력 자, 했고 이제 첫 번째 게 이름표이기 때문에 이거 클릭하고 유의 수준을 아까 같이 0.1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0.1로 하면 안 되고 0.05로 해야 됩니다. 0.05. 왜 그러냐? 엑셀에서는 단적 검증만 해요. 엑셀 분산에 대한 검증은 단적 검증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0.1로 일단 0.1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여기다가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하면 뭐가 나오느냐? 자, 이것들의 평균이 나오고 분산이 나오고 그래서 관측수가 있고 자유도가 있고 FB 요거는 그냥 이거 나누기 이게 되겠죠. 우리가 했던 요거하고 같은 값이고 그다음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분산에 대한 검정에서 이 엑셀에서는 양측 검정 값은 주지 않아요. 양측 검정 값은 여기서 이제 단측 검정에서 2배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그냥 단측 검정만 값을 줘요. 그래서 이게 0.05에 0.1에 대한 단측 검정 값에 대한 그 값이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이게 0.05 이게 이쪽이 0.05 양쪽의 기각력을 구해야 되는데 엑셀에서는 단측 검정 값만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엑셀에서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양측 검정인 경우에 분산의 동일성 검정이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서 요걸 알파 나누기 2를 줘야 돼요. 0.05를 줘야 여러분들이 쉽게 원하는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각치를 쉽게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각치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해주는 요 기각치가 FB보다 인계치보다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경과를 기각할 수 있다. 이게 그 P 값도 0.04이기 때문에 요 이제 단측 검정, 양측 검정에 대한 P 값은 0.0, 요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요 곱하기 2를 해야지 되고, 요 곱하기 2 하면, 이거 곱하기 2를 하면, 0.08 역시 우리가 그 유의수지 0.1이었잖아요. 0.1보다 0.08이 작기 때문에 규모값을 기각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엑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양측 검정일 경우에 요 기각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오른쪽 기각치를 구하기 위해서 0.05 그러니까 알파 나누기 2 값을 줘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 fdist 함수와 finv 함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굳이 여러분들이 f분포에 분포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f분포표가 없이도 그 f값과 그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f값을 인계치 같은 걸 구하는데 요 FINV 함수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좀 이렇게 이제 엑셀이 물론 교과서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다르긴 하는데 우리 교과서랑 엑셀이 특히 표현 방식이 좀 다르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뭐 또 굳이 엑셀뿐만 아니라 뭐 다른 통계 패키지 SPSS나 미니탭이라는 그런 통계 패키지를 봐도 교과서나 엑셀하고 다 달라요. 그냥 거기 만드는 사람들이 나름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파라메타나 이런 데 일관성이 조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굉장히 유의해서 엑셀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으면 그저 여기서 아까 단측 검정만 엑셀이 했을 때 단측 검정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쪽 좌측 값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거라든지 뒤에 또 나오면 나중에 이원 분산 분석이 가면 분산 분석 표라는 게 있는데 이 순서가 막 달라요.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F 분포에 요 확률 값을 주는 게 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은 또 일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가 좀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엑셀은 이렇게 주고 교과서는 이렇게 주는구나, 그걸 이해를 한 상태에서 엑셀을 활용을 해야 이게 헷갈리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fdist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tdist 함수랑 f 함수랑 뭐 원리는 같습니다. 원리는 같은데, 자, f 값과 두 개의 자유도를 주면 f 분포는 자유도가 두 개니까요. f 값하고 두 개의 자유도를 주면 좌측으로부터의 누적 확률을 계산합니다. 알파 같이 그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누적 확률이 아니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누적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fdist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이렇게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파라메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dist하고 f 값을 먼저 줘야 돼요. f 값이 얼마냐, 그 값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모의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요거는 t 분포하고 마찬가지로 무조건 1을 줘야 됩니다. 1. 1. 그러니까 좌측에서부터 우측 누적 확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을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fdist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예제입니다. 예제. fdist하고 3.866, 그 다음에 6, 7을 줬어요. 요 값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요 값입니다. 3.87, 요건 3. 제가 867이라고 했죠. 3.866. 요거 반올림하면 3.87이 되니까요. 요 값을 넣으면, 그죠? 그래서 요 값을 넣고 6, 7하고 그 누적 확률 값을 구하면, 요게 실제 그 f 분포상에서 보면 알파가 0.05였을 때, 요게 0.05였을 때, 이게 0.05였을 때 이게 아까 3.87이었잖아요. 87.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쪽 누적 확률, 반대편 이쪽 누적 확률을 구해주면 그게 0.95가 돼야 되겠죠. 0.95. 그죠? 그게 되는지를 엑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 다른 것 값을 넣어도 뭐 그게 해당되는 확률 값을 주는데, 요걸 이렇게 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요 확률 값에 대한 값이 일관성 있게 엑셀에서도 구해지는구나,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요걸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 0.95, 그러니까 좌측에 fdist라는 함수는 fdist라는 함수는 일단 x값, 이게 f값이겠죠. f값 3.866, 3.87 넣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다른 값이 나겠죠. 0.3.87에다가 첫 번째 자유도는 6, 두 번째 자유도는 7. 그 다음에 누적 확률 1, true. 모릅니다. 넣으면 값이 0.95012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0.95123. 그러니까 이게 1 빼기 0.95123 하면 이 값이 0.05하고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fdist라는 함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fdis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FIMB 함수, 이걸 우리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건 왜냐면 우리가 F 분포표에서 어떤 알파 값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주면 F 값을 찾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여기는 이제 어떤 누적 확률 값을
유적 확률값과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를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F값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FINB 함수는 INB는 인버스라고 그랬죠. 역함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좌측으로부터의 누적 확률과 두 개의 자유도를 주면 그러니까 F 분포의 파라미터가 두 개니까요. 좌측으로부터의 누적 확률과 두 개의 자유도를 주면 F 값을 계산한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F 분포가 이렇게 생겼죠. F 분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키니스가 이렇게. 제가 왼손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오른손 쓰는데 글씨는 오른손, 마우스는 왼손 쓰다 보니까 이게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자, 그래서 이 F 값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좌측으로부터 누적 확률. 그러니까 이 FINV의 첫 번째 그 파라미터는 확률을 줘야 돼요. 확률을 줘야 되는데 확률을 줄 때 좌측으로부터의 누적 확률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는 우리 표에서는 보면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가는 이 알파 값, 유의수준 알파 값을 주고 뭔가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반대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이쪽 반대편 확률을 줘야 F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1-알파를 줘야 된다. 유의수준이 알파면 1-알파 값을 주고 첫 번째 자유도, 두 번째 자유도를 주면 그게 해당되는 F 값을 줍니다. F 값을 계산해서 주는 게 바로 FINV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 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아까 0.866, 0.87이 나왔는지 그걸 배우기 위해 가지고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게 0.05였던 0.055 여기 0.05 자유도는 67이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요 값이 3.87이었잖아요. 3.87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나오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줘야 되는 확률은 좌측에서 누적 확률 이걸 줘야 되겠죠. 0.95를 줘야 되는 거예요. 0.95를 주고 67을 주면 자유도 첫 번째 자유도 두 번째 자유도를 주면 그 값이 바로 0.866이 됩니다. 0.866 그게 나오는데 자, 그걸 실제로 엑셀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자, f.inb 하고 확률 0.95를 주고 자유도 6, 7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자, 0.87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면 0.866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나온다. 그래서 FINV를 이용을 하면 주어진 어떤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확률을 그 F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이용하면 제가 F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분산에 대한 동일성 검정을 이렇게 끝까지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죠? F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온 F 값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P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죠? 이 경우에 P 값을 구하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능히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0.4 F 값이 4.23에 해당되는 그 P값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4.23에 해당되는 P값 그죠?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자, 앞에 그 공부했던 그 분산의 동일성 검정에 그때 검정 통계량 값이 4.23이었습니다. 그럼 요 4.23이고 그 다음에 기강, 여건 양쪽에 있었죠. 이렇게
여기 4.23이라는 얘기죠. 오른쪽 어떤 통계량이 4.23이었고, 우리가 이제 일단은 기강력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4.23이에요. 4.23이면 이게 약간 오른쪽에 있다. 이쪽 가면은 이제 분산이 더 적은 경우에는 이쪽에 와 있겠죠. 그 분자의 그러니까 f 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1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이 좀 있어야 정상이 될까요? 여기 f 값이 1이면 분자의 그 분산이랑 분모의 분산이 같다라는 얘기고, 이게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일단 분모의 분산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분모의 분산이 더 크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양측 검정에 대한 여기에 대한 p 값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유도가 아까 분자의 자유도는 6, 분모의 자유도는 7이었습니다. 그래서 F디스트에 4.23에 6, 7, 그 다음에 1, 누적 확률, 그냥 1만 주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이게 0.959688. 자, 그래서 1 빼기 또 요걸 해보겠습니다. 요걸 해보면 0.043. 아까 우리가 구했던 요 값하고 같은 값이 나왔죠. 그래서 요 확률은 4.23에 해당되는 이 확률이죠. 이 확률이 바로 0.59688. 이게 이 확률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요 확률은 요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p 값은 요거보다 더 큰 확률, 요게 p 값이 되는 거고, 요게 p 값인데 양측 검정이니까 이거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요쪽에도 기각력이 있으니까요. 똑같은 확률. 요거하고 똑같은 확률로 요쪽에도 기각력이 f 값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f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f 값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f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요 위에서는 우리가 요게 주어졌고, 요거와 그 다음에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해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했고, 요 f 값을 구하려면 반대로 이제 또 요게 0.043 12가 되는 f 값을 구하려면 이제 또 이제 f.inv 함수를 써야 되겠죠. f.inv 를 쓰면 f 값을 구해주니까요. 자, 좌측 누적 확률 요거니까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6,7 이렇게 넣으면 0.215797 이렇게 f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f 값이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거하고 비슷한 값이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자, 어쨌든 그런 형태로 f 값을 구할 수가 있다. f 값을 구하거나 거기에 해당되는 p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함수, finv 함수나 fdist 함수,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값이 달랐던 이유는 아까 지금 보면 아까 제가 4.23에 대한 그 확률을 구했을 때 여기 엑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거였고, 이게 이제 기각력 이거하고 달랐던 이유는 사실 뭐 같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기각력은 아까 0.2375 요 값은 0.05에 대한 값이죠. 0.05에 대한 값이고,
요거는 0.05에 대한 값이고.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f 요 값을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여기서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f.imb에 자 누적항 0.055 그 다음에 67이죠. 이렇게 하면 0.05에 해당되는 좌측으로부터 누적 확률 0.05에 해당되는 누적 확률을 구해주고 요 값은 이제 여기서 구한 요 기강력 요거하고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0.2375 여기도 0.2377 뭐 요 정도의 오차는 허용이 됩니다.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하자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게 4.21이라는 게 F 분포표에서는 엑셀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F 분포표에서는 이게 이제 두 자리까지밖에 안 주어져 있거든요. F 값이. 그런데 엑셀에서는 셋째 자리, 소수점 셋째, 넷째 자리까지 다 주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엑셀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fdist 함수와 fimb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f 값과 그 확률을 구하는 걸 해봤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f 분포에 관련된 내용도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했던 거를 조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자, f 분포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더라. f 분포의 확률 변수는 그러니까 의미하는 것은 분산의 비다. 분산의 비. 그 다음에 f 분포는 범위는 0부터 무한대까지다. f 값의 범위는 0부터 무한대까지다. 파라미터는 두 개가 있다.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그리고 각 파라미터별로 그 f 분포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또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 표를 이용하면 뭐 어떤 값이든 다 구할 수가 있다. 뭐 어떤 값은 다는 아니죠. 표에서 주어진 값만 구할 수 있는데 또 엑셀을 이용하면 전체를 다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한 그 가설 검정은 이 가설이 이렇게 생겼고 이게 가설이 물론 단적 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제는 이제 양적 검정인 거죠. 양적 검정만 알면 단적 검정은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문제에서 이제 그 11장에 배웠던 두 모집단에 대한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두 모집단에 대한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그 가설 두 모집단의 분산이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가 알려져 있지 않을 때 또는 뭐 이게 그 어떤 뭐 알려져 있다 같다 다르다 이게 딱 주어져 있으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선택해 쓰면 돼요. T 통계량을 선택해서 쓰면 되는데 그게 알려져 있지 않을 때는 이제 분산에 대한 검정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 결과에 따라서 등분산이면 그게 해당되는 검정 통계량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분산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문제가 주어질 때는 절대 어떻게 보면 그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는데 등분산이다 아니다 줄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없으면 또 시험 보다가 교수님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풀어봐라.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분산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지난번 퀴즈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동영상 강의고 또 중간 시험을 역시 안 보다 보니 지금 학생들이 보면 조금 그 따라오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조금 따라오는데 이게 지금 이
성적 분포를 보면 확실히 지난번 성적 분포보다 조금 이렇게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뭐 지금 봤을 때 한 20점 이상인 학생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30점 중에서 한 20점 이상인 학생들은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학생들인데 지금 20점 이하로 점수가 있는 이런 학생들이 조금 앞으로 나오는 학생 그 내용들이 앞에 하고 계속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기 사실 이런 학생들은 조금 더 앞에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뒤에 내용들을 계속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각각 봤을 때 정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각각 보면은 정답률이 이게 97%. 좀,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그냥 그 부분 점수라도 받은 학생들 숫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좀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 뒤에 있는 학생들은 잘못하면 뒤에 지금 분산 분석도 그렇고 회귀 분석도 그렇고 그쪽에 들어가면은 못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지금 빨리 그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내일 중간고사를 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앞에 내용들을 빨리 캐치업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월요일 날 다시 그 분산 분석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주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